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캐시우드의 AI 투자 전략, 그 속을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크 인베스트가 왜 팔란티어, AMD,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 주목하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근거랑 성과, 그리고 또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볼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결국 AI 투자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캐시우드 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파괴적 혁신 기업, 특히 AI처럼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런 잠재력 큰 분야에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2025년에도 여전히 그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펀드들 보면 AI 관련주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럼 먼저 팔란티어, PLTI부터 좀 볼까요? 이 회사가 원래는 정보기관들 상대하는 좀 복잡한 데이터 분석 회사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상업시장 쪽으로 발을 아주 성공적으로 넓히고 있어요. 그 AIP, AI 플랫폼을 통해서요. 대기업부터 뭐 헬스케어, 금융까지 고객층이 엄청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2025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9% 늘었고, 특히 미국 내 상업 부문은 71%나 급증했어요. 71%요? 와. 계약 총액도 183% 늘고 고객 수도 769명으로 한 39% 늘었다고 하니 이건 뭐 정말 눈에 띄는 성장세네요. 여기서 근데 핵심은요, 팔란티어가 단순히 분석 도구를 파는 걸 넘어서 기업들을 위한 데이터 운영 체제, 그러니까 OS 같은 걸 구축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데이터 OS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업 안에 막 흩어져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싹 통합해서 실시간 분석, 의사결정 돕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체 AI 모델을 실제 업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거죠. AI 주비가 기존 파운드리 플랫폼 위에 만들어져서 이 과정을 더 빠르게 하고요. 단순히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데이터 관리의 중심축이 되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비전 때문에 뭐 향후 10년 안에 1조 달러 기업 될 수도 있다. 이런 잠재력 평가까지 나오는 거고요. 와, 대단하네요. 결국 정부 중심에서 이 상업 분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는 게 이 기업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확장세네요. 근데 정부 사업에 비하면 상업시장은 경쟁이 훨씬 치열할 텐데 이 가파른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군요. 맞아요. 그건 지켜봐야죠. 자, 그럼 팔란티어가 데이터 OS를 노린다면 이 모든 AI를 돌리는 강력한 엔진, 즉 반도체는 어떨까요? 여기서 AMD가 요즘 좀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AMD. 그동안 AI 칩 시장에서는 사실 엔비디아 그늘에 좀 가려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최근에 AI 추론, 그러니까 인퍼런스 분야에서 기회를 딱 잡고 있습니다. 추론이요. 학습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쓰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AI 모델을 훈련, 트레이닝 시키는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CEO가 직접 2025년 추론 수요가 연 80% 이상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AMD는 MI350, MI355 같은 고성능 칩 내놓고 있고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아주 큰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RAOCM, 엔비디아의 쿠다에 대항하는 그거죠? 네, 맞아요. 그 엔비디아의 약간 독점적인 쿠다 플랫폼에 대응하는 AMD의 개방형 접근 방식이죠. 이게 특정 개발자들이나 기업에게는 꽤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개방성이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근데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엔비디아의 그 강력한 쿠다 생태계랑 오랜 시장 지배력을 생각했을 때 AMD가 이 개방형 접근이랑 가격 경쟁력으로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관건이겠네요. 네. 그래도 AI 가속기 시장 자체가 2028년에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커진다고 하니까 뭐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건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군요. 개방성이란 카드가 어떻게 작용할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 AMGN을 좀 들여다볼까요? 아마존은 AI를 정말 뭐랄까 여기저기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존은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 AWS에서 자체 AI 칩,
트레이늄이나 인퍼런시아 같은 걸 개발해서 쓰면서 비용 효율이랑 성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AWS 자체가 AI 개발과 배포의 핵심 인프라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아마존의 그 물리적인 운영, 특히 물류센터예요. 거기서 100만 대 넘는 로봇을 운영 중인데 디플릿이라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로봇 경로를 최적화하고 이동 효율을 10%나 개선했다고 해요. 와, 100만 대요. AI가 단순히 디지털 영역뿐만 아니라 로봇 같은 현실 세계의 운영 효율까지 높이는군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단순히 효율 개선을 넘어서요. 예를 들어 손상된 상품을 AI가 딱 식별하거나 로봇이 스스로 고장을 진단하고 수리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가 수리까지요. 네, 그리고 촉각 센서로 물건을 더 정교하게 짚는 그런 기술도 개발 중이고요. 이건 AI가 운영 방식 자체를 그냥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진짜 혁신이네요. 이런 혁신이 또 AWS의 꾸준한 성장, 2025년 1분기 매출이 17% 증가해서 293억 달러였거든요. 이 성장세랑 맞물려서 아마존의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랑 현실 운영의 시너지, 이게 아마존 AI 전략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캐시우드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면서 이런 혁신 기업들의 장기 투자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군요. 팔란티어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AMD는 AI 추론칩으로, 아마존은 클라우드와 로보틱스 융합으로 각자 영역에서 AI 혁신을 이끌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료들은 동시에 좀 경고하는 부분도 명확히 짚어주는데요. 이들 기업 주가가 단계적으로 좀 많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는 점. 아, 그렇죠. 너무 비싸진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죠. 네,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나 경쟁 심화 같은 위험 요인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분산 투자나 분할 매수 같은 좀 신중한 접근,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는 건 AI 혁신에 대한 본인의 확신과 맞을 때 의미가 있겠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당신의 투자 목표랑 위험 감내 수준, 이걸 고려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캐시우드의 AI 투자 전략과 그 중심에 있는 팔란티어, AMD, 아마존을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의 확장, 추론칩 경쟁, 또 클라우드와 현실의 융합까지 AI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을 바꾸고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이 정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통찰을 주었을까요? 중요한 점은요. AI가 그냥 하나의 단위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구현하면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팔란티어의 데이터 조직화 능력, AMD의 연산 처리 능력, 아마존의 실제 운영 적용 능력, 다 다르지만 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각 기업의 그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미래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본 것처럼 데이터를 엮는 힘, 팔란티어죠. 그리고 강력한 계산 능력, AMD.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의 자동화된 실행력, 아마존. 이 세 가지 힘이 계속 발전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 지형이 펼쳐질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형태의 협력이나 아니면 경쟁 구도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